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노르웨이 스타트업인 H2 캐리어라는 이 회사가 부유식 해상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인 그 FPSO 개념을 그린 암모니아 생산 저장 하역 설비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그린랜드 해상에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랜드의 그 아노리라는 회사하고 LOI, Letter of Intent, 이거는 계약은 아니죠. 그러나 계약에 이르는 초기 문서, 뭐 의향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린랜드에 무슨 1.5 기가와트 규모로 윈드팜, 즉 풍력 발전 단지를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이 그린랜드 같으면은 사람이 많이 살지를 않고 저기 뭐 어떤 거대한 산업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1.5 기가와트 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전기 어떻게 합니까? 바다 건너로 송전을 하려면 제일 가까운 게 아마 캐나다 같은데 그러면 그 손실, 그러니까 송전 손실 어마어마할 테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송전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곳에는 바람은 많은데, 예? 그래서 저는 그 풍력 발전 단지를 안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H2 캐리어가 개발한 이 FPSO에다가 송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FPSO에서는 해수를 퍼올려서 그래서 물을 그 해수를 전기분해해서 먼저 수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는 그 질소가 아주 풍부하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서 질소를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를 더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암모니아를 산업적으로 만들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표준 기술이 바로 하버 보슈 공정입니다. 이 하버 보슈 프로세스를 FPSO에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구현을 하는 그런 기술을 그러니까 디자인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바람이 만든 전기, 즉 그린 전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된 수소도 그린 수소, 생산된 암모니아도 그린 암모니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린 암모니아를 저장을 했다가 글로벌 암모니아 시장에 팔겠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비료, 화약 이거 만들 때 핵심 원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암모니아 만드는 원료인 그 수소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천연가스, 즉 메탄, CH4를 부숴서 즉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수소를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암모니아 그 하버 보슈 프로세스를 돌리는 과정에서도 그 필요한 에너지 지금까지는 다 화석 연료 태워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암모니아 시장에서 그린 암모니아 비율은 1%도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위 그 노르웨이 스타트업인 H2 캐리어사의 목표는 전 세계 암모니아를 싹 그린 암모니아로 바꾸겠다. 그래서 탄소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겠다. 그 대가로 우리는 돈을 벌겠다. 이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아주 꿈은 야무집니다. 예. 그래서 이 H2 캐리어라는 이 회사는 일단 FPSO라는 걸 이제 하나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 이름을 P2X 플로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상표 등록도 했다는 겁니다. 사진 보이시죠? P2X 플로트라고 그 적혀 있네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 그림입니다. 그래픽입니다. 아직 진짜 저런 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 배를 만들 재주는 없겠죠. 예, 저 배를 만들려면 결국 삼성중공업한테 부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에 대해서 이 P2X 플로트라는 이 선박에 대해서 DNV, 그 성급 아닙니까? 그 DNV에서 AIP, Approval in Principle을 작년 22년에 이미 받아뒀다는 겁니다. 근데 뭐 AIP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 H2 캐리어가 내세운 저 아이디어 저거는 새로운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이전에 그 이런 말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도 제가 한
벌써 뭐 한 1년 됐겠는데 그때 이런 그 영상을 준비할 때도 이런 개념을 다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 제 기억에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H2 캐리어가 한 저 아이디어는 새로운 거 전혀 없습니다. 가령 그 그린 전기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포집 기계를 돌려서 탄소를 포집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산화탄소하고 수전에 수소를 더하면은 메탄올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 메탄올 공장도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부유식 수소 공장, 부유식 암모니아 공장, 부유식 메탄올 공장, 예, 부유식 이산화탄소 포집 공장, 뭐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예, 하면 되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예. 돈 되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은 수전해 효율입니다. 효율. 보통의 경우에는 암모니아 만들 그 대량의 수소를 수전해로 얻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런 아이디어는 그린랜드 같은 데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당연히 경제성 따져보는 것은 이제 변론으로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지역 가령 그 풍력 그 전기를 송전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굳이 저런 방식 동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린랜드 풍력 전기를 무슨 전력 전송 방식으로 캐나다 등으로 값싸게 전송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경제성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예?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과는 변론으로 경제적으로는 항상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말이죠. 이제 중간에 중간 제품으로 수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소를 별도로 액화 저장시켜 뒀다가 액화 수소 그 자체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늘 이런 거 아닙니까? 수소는 영하 253도씨가 돼야지 액화가 되고요. 암모니아는 영하 33도씨입니다. 그래서 메탄 즉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 아닙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액화 저장 수송할 때는 이 액화 수소보다는 액화 암모니아가 월등하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수소 운반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이거 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령 옵션 1 수소를 그대로 액화해서 저장 운반하는 비용하고 옵션 2 수소를 일단 암모니아로 만든 다음에 암모니아를 액화 저장 운송한 후 그 필요한 현지에서 다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끄집어내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옵션 1과 옵션 2 경제성 비교하는 문제로 결국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LNG, FPSO 강자인 삼성중공업은 저런 거 못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H2 캐리어가 하버 보시법 공정을 선상에 설치하는 어떤 디자인을 했다고 해도요. 그러한 배, 저기서 P2X 플로트라는 그 배를 정말로 경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죠. 배는 조선소가 가장 싸게, 가장 튼튼하게, 가장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파도 치는 강풍 부는 바다에 떠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배인데 배 위에 저 공장을 설치했다는 거니까 그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잘 잡아내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만드는 이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나 대우도 잘 하리라고 봅니다. 뭐 특별히 제가 뭐 삼성중공업만 내세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 삼성, 현대, 대우 셋 중에 하나에 부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2X 플로트를 건조하는 발주를 삼성중공업한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영업팀이 빨리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이라는 겁니다. 부유식 수소 플랜트, 부유식 암모니아 플랜트, 부유식 메탄올 플랜트 이렇게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해저에서 오일 가스 뽑아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가스를 LNG로 액화시켜서 저장 했다가
또 하역하는 이런 기술보다 특별히 더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그 영하 162도를 취급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액화 수소 운반선에 대한 그런 그 개념 설계 같은 거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할 수 있으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그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뭐 하여튼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돈 받고 고객이 원하는 배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제 그 논점으로 암모니아를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요즘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암모니아 추진선, 또 메탄올 추진선, 이렇게. 예, 근데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탄소와 더하기 하는 거, 산소와 더하기 하는 것, 즉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소 반응식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메탄, 천연가스 아닙니까? CH4. 메탄올은 그 못 먹는 술이라고 했죠. CH3OH이고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그래서 요 연소 반응식 제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메탄하고 메탄올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략하고요. 암모니아를 보면은 암모니아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암모니아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탑니다. 저것도. 그러면은 일단 암모니아는 질소하고 수소 세 개가 붙은 건데 그게 부서진다는 겁니다. 부서지는데 공기 중에 이제 산소는 일단 풍부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수소는 질소에서 떨어져 나온 수소는 산소하고 놀아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 결합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가 산소랑 물이 되면서 즉 수소를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열이 발생하죠. 태우는 거니까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이 열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고 남은 그 질소 원자는 둘씩 붙어서 질소 분자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즉 탄소 배출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암모니아에 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 화살표 있는 거 전과 후 화학 반응의 전과 후 질량 보존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탄소 배출이 없으니까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자 이런 논거인데, 근데 문제는 가끔 저놈의 질소가 사고 쳐서 산소하고 놀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소산화물이라는 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이산화탄소는 독가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탄소 순환 과정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산화탄소 없으면 생명도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 안 했겠습니까? 원래 쟤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연료로서는 열등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아마 조만간 그 암모니아 추진 선박 발주가 나든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암모니아 추진선의 어떤 문제점, 태생적 열등성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